신장 이식 후 관리 및 경과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? 신장 이식 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 그 수술 후에 신장 이식이 잘 됐는지, 또 수술 후에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는지, 이걸 우리가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고, 또 이 면역 반응을 특히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이죠. 이 면역 억제제는 평생을 써야 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의 효과, 부작용 등 이런 걸 면밀히 관찰을 하고, 또 이런 것들을 환자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. 또 상처를 잘 관리를 해서 상처가 잘 낫게끔 하고, 또 기타 이식 수술 후에 약들을 쓸 수가 있는데, 면역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쓰는 약제, 특히 감염의 예방으로서 박테리아나 아니면 곰팡이, 펑거스에 대한 이런 약제들을 써야 되고, 바이러스에 대한 약제도 우리가 예방적으로 써야 되고, 또 수술을 할 때 수술 직전에 갖고 있던 복막 투석관이나 또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넣었던 요도관 같은 것도 적절한 시기에 제거를 하고 퇴원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수술 후 관리가 되겠습니다. 신장 이식 후 합병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신장 이식 후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서 수술 자체에 의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겠죠. 예를 들면 혈관 문합술을 했는데 거기서 좀 샌다든지, 또 요도를 연결했는데 소변이 조금 샌다,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, 또 더 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수술 후에 쓰는 면역 억제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겠죠. 이 면역 억제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이 면역 억제 여러 가지 쓰는 근거는 우리가 항암제를 여러 가지 써서 약의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이라는 약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쓰는 그런 논리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면역제를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한 약에 대한 부작용은 여러분이 입원하시게 되면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실 거고, 또 궁금하시면 이 명의 커넥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응답을 받을 수 있겠고, 퇴원하시기 전에도 이런 면역 억제제 각각에 대한 부작용을 잘 알고 계셔야 이 생존율을,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그 외에 이 면역제 쓰다 보면 올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감염이 온다든지, 또 암 발생이 조금씩 증가할 수 있다든지, 특히 고형암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런 피부암이나 이런 혈액암 같은 게 좀 높이 올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셔야 되겠고, 또 드물게는 있지만 이 원래 갖고 있던 병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재발하는 거는 오토이뮨, 소위 자가 면역 질환에 있어서 오는 이런 만성심부전증, 만성심장병은 재발의 여지가 높은데,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거부 반응이죠. 이 거부 반응은 과거에는 여러 가지 열이 난다든지 이식받은 콩팥에 통증이 온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만, 최근에 와서는 이 면역제제가 개발이 돼서 이 자가적인 증상이 별로 없이 오는 거부 반응이 아주 흔하게 대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점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별로 없이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고, 특히 수술 직후에 3개월 이내에는 자주 방문을 하셔야 될 이유가 혈액 내에 크레아틴 수치가 조금 오른다든지 하는 이런 변화가 사실 증상 없이 올 수 있고, 이런 초기에 거부 반응을 잡아내게 되면 이 거부 반응도 100% 관해시킬 수 있고 치유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,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. 더 자세한 것은 명의 커넥트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. 혈액형 ABO 불일치에서 처음으로